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 주의 장전의 원투펀치 440회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K리그가 개막을 했습니다. 아, 저도 좋아요. 네. 재밌는 경기가 또 꽤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좀 진풍경들이 나와서 일부에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갑자기 골키퍼가 교체되는 일도 있었고요. 전국전에. 넘버원 골키퍼가. 네, 그렇죠. 그 전 시즌에는 개근상을 받던 골키퍼가 갑자기 교체되는 일도 있었고. 2시즌 연속 아니에요? 송병구? 그렇죠. 2시즌 맞습니다. 연속 정경기 풀타임. 네. 그런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거기다가 또 22세 이하 선수들이 선발 출전을 했는데 갑자기 15분 만에 바뀌는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일들이 조금 일어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뀌었던 진풍경이 만들어졌던 이유는 이번 시즌 교체 카드 룰이 좀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3장이었는데 이제는 5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좀 조건이 있죠. K리그가 연맹도 저는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해서 네. 두 가지 커다란 컨셉을 이제 합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복잡해 보이는, 외견상 조금 복잡해 보이는 교체 규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저는 뭐 그냥 제 생각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K리그가 굉장히 그래도 머리를 잘 써서 나름 두 가지 컨셉이 양립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가지 컨셉을 조합시키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요 결론이 나름 최적이었다. 나름 최적의 결론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일단 선발 라인업에 22세 선수가 없으면 네. 그러면은 교체 멤버가 무조건 2명이에요. 물론 여기는 이제 엔트리 숫자는 18이 될 수도 있고 17이 될 수도 있고 16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엔트리는 약간 지금 접어두고 그것까지 얘기하면 더 복잡해지니까. 그리고 선발 라인업에 일단 22세 이하 선수가 한 명이 있으면 3명 교체가 가능합니다. 네. 한 명이 있으면. 그리고 선발 라인업에 22세 이하 선수가 처음부터 그냥 2명 나와버리면 이거는 요즘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서 이제 5장 교체가 가능하고 선발 라인업에 한 명이 있을 경우에는 교체해서 또 한 명이 이제 나와야 되죠. 들어와야 돼요. 요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5장일 때 마지막 5번째 교체이면 안 되고 3장 이내에서 그 22세 벤치 멤버가 하나 등장을 하든지 아니면 그 앞에 3명을 그렇게 안 했으면 적어도 4번째에는 22세 이하 선수가 등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야 그럴 때 이제 5장까지 쓸 수 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선발에 22세 이하 한 명도 없으면 2명 교체. 일단 선발에 한 명이 존재하면 3명 교체. 선발에 아예 2명이 있거나 선발에 한 명이 있었고 이제 적절한 타이밍에 벤치에서 한 명이 들어오면 이때는 5명 교체. 이렇게 정리하면 뭐 비교적 그래도 좀 복잡한 것을 제가 나름 그래도 좀 간편하게 설명을 드렸다라는 생각이고 일단 이제 이 문제를 논할 때 가장 먼저 토론거리가 붙는 쟁점은 뭐냐면 네. 이제 지난 시즌까지는 이제 원래 3장이고 페널티 먹으면 이제 뭐 2장으로 줄고 그렇죠. 이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서 요거를 이제 5장으로 한 거는 저는 또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요번에 또 코로나 때문에 ACL 기간에 K리그를 못해요. 맞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5월 중순쯤 돼서 K리그가 재개가 되면 일정이 그때부터는 빡빡해지니까? 일정이 엄청나요. 보면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그 주중 경기가 막 시도 때도 없이 들어와서 정말 일정이 힘들어져서 뭐 유럽 리그 대부분이 하는 대로 우리도 이제 5장 쓰게 하는 거는 좋았는데 막상 이제 요거를 딱 발표를 해 놓고 보니까 그럼 3장일 때 페널티에서 2장 그럼 5장이면은 페널티하면 4장 되네. 네. 그러면 22세 제대로 안 써도 3장 쓸 때보다도 오히려 증가하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페널티가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맹이 숙고를 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양립하기가 좀 쉽지 않은 두 가지 컨셉을 조합을 시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좀 어려운 이제 그 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22세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여기에 코로나 시대에 또 어떤 부상 문제라든가 이런 어려움을 또 받아들여야 한다면 두 가지를 조합시키는 데 있어서는 저는 연맹이 그래도 나름의 최적의 해결책을 내놨다라는 생각인데 문제는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K리그 팬분들, K리그 또 사랑하시는 분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숫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22세 룰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 우리 셋 중에 제가 가장 연장자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말하면은 다 두 분이 따라야 되는 거 아니듯이 우리 시쳇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가 벼슬이냐? 그런 얘기 있죠. 그런데 나이 많은 사람이 벼슬이 아니듯이 나이 적은 사람이 벼슬인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22세 룰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22세 이하 선수는 선발 믿고 뛰게 할 만큼의 실력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감독이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지금 기용해야 되고 뭐 선발 내지는 또 교체로 써야 되고 이런 이제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팬분들은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세요. 22세를 프로스포츠에서 무조건 기용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룰 자체가 잘못됐다. 아니 프로스포츠라는 게 가장 최선의 경기력을 그 팀이 보여줘야 되고 최선의 경기력은 어찌됐건 감독이 생각하는 그 멤버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22세라는 룰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감독의 그러한 구도에 역행하면서 억지로 22세 선수를 써줘야 되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뭐냐? 이거는 오히려 최선의 정말 경기력을 보여줘야 되는 프로스포츠에서는 오히려 아예 잘못된 규정 아니냐라는 주장이 제가 생각했을 때 일리가 있어요. 네.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일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얘기부터 아마 우리가 조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22세 룰을 코로나 시대에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복잡한 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22세 룰이 그러면 애초에 이게 타당한 거냐? 네. 요거부터 한번 좀 정순주 아나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해외 리그에서도 5장을 쓰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21세 이하 룰이 함께 있지는 제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나이 가지고 자르는 데는 없죠. 그렇죠. 그렇기 쿼터로 때문에- 자르지. 뭐 외국인 선수에 그렇죠. 대한 뭐 홈그라운드 자국 선수 보호 정책이고 뭐 라리가나 세리아는 또 쿼터가 있고 그런 이제 외국인 선수의 숫자에 대한 뭐 이런 쿼터 제한이 있지만 워크 퍼밋도 뭐 그러한 클래스를 네네. 높이기 위한 외국인 선수들의 뭐 일종의 일환이고 하지만 나이로는 그렇게 자르진 않죠. 출전에 대해서. 그런데 왜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또 22세 이하 룰이 있는 건지.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젊은 선수들을 많이 배출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팀들이 젊은 선수들 보유 숫자도 늘어나고 연령별 대표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네. 어린 선수들이 그동안 출전 기회가 적었는데 이 선수들에게 출전 기회를 약간 강제적인 조항이라도 줌으로 해서 경험이 늘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표팀 얘기는 사실 전체적으로는 K리그, 자국리그가 발전이 돼서 그 나라의 축구 문화가 발전돼야 되는 기본적인 본질하고는 사실 상관은 없거든요. 네. 네. 그 나라 축구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 인프라나 또는 미디어 체계나 여러 가지 발전 방안이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건 그 나라의 최상위 프로리그가 가장 좋은 품질 높은 경기 수준을 만들어서 팬들을 모아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경기 퀄리티를 올려줘야 되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최고의 베스트 11 선택을 해서 감독은 최고의 전략으로 최고의 경기력을 만들어내야 그 상품의 퀄리티는 올라가고 그 최상위 리그의 품질이 좋아야 그 나라의 프로리그가 발전하는 기본이 되는 토대가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점점 더 이제 좋은 리그로 발전이 되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상황은 한 의원님이 그 반대하는 사람들 얘기대로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뭐 전북 같은 경우도 이성윤 선수를 22세 이하 룰로 선발 투입을 시켰다가 네. 전반 23분 만에 23분. 뺐거든요. 그렇죠. 김승대 선수로 교체를 하고 어차피 선발은 출전시켰으니까 3명 교체가 되는데 근데 한기원 선수가 다쳤죠. 부상을 당하면서 바꿔줘야 되는데 5명으로 늘리려면 22세 이하 선수를 또 넣어야 투입해야 되니까 돼요. 그러니까 송범근 키퍼를 빼고 김정훈 키퍼 22세 이하 키퍼를 넣으면서 추가로 다른 선수를 한기원 선수랑 바꿔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5장으로 늘렸다는 네. 얘기죠. 뭐 근데 그런 제 경우도 생각에는 있고. 그때 제가 상황을 봤는데 뭔가 송범건 선수와 그 전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너를 뺄 수도 있으니까 생각해 놔라라고 조금 얘기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나오는데 송범건 선수가 되게 의미심장한 눈으로 김선식 감독님하고 손에 맞잡는데 아휴 알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사전에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송범근 선수는 예측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음. 왜 그러냐면 이게 실제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좋았긴 하겠지만 네.
그 이전에 3명을 다 교체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북의 벤치에는 22세 이하 선수가 골키퍼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원이 형이 부상을 당했어. 그러면은 남은 시간을 10명이서 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교원 선수 그렇죠. 내보내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아마 저는 송범근 선수는 팀의 벤치의 애초에 그 명단상 자신이 빠져야 된다는 거를 저는 알고 있었을 네.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어떤 팀은 수원FC 같은 경우는 또 전반 한 15분인가요? 처음에 2명 네. 내보내면 이제 5장 교체 권리 획득은 되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처음에 22세 이하 선수를 2명 내보낸 선수를 아주 이른 시간에 그냥 빼버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은 좀 상식적이진 않잖아요. 교체 타이밍이.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축구의 이른바 본질을 좀 훼손하는 느낌처럼 팬들 입장에서 볼 수가 있으니까. 네. 그 규정상에 어쨌든 허점이 조금 노출되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주 머리를 맞대서 그래도 최선의 방안을 만들려고는 했는데 전반 15분 만에 젊은 선수를 둘을 넣었다가 빼는 것. 그리고 또 23분 만에 22세 이하 선수를 다른 선수로 교체하는 것. 그것이 90분 동안 감독이 100%의 팀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냐라고 얘기한다면 그 팀 스쿼드에서 할 수 있는 100%의 퍼포먼스는 아니거든요. 거기서 약간 변화를 준 팀이 이제 제주의 남계일 감독. 제주 같은 경우는 22세 이하 선수를 넣고 22분 만에 22세 이하 선수로 바꿨어요. 맞아요. 요거는 그러니까 2명 먼저 내보냈다가 바꾼 건 아니고 1명을 내보냈고 그 선수를 22세 이하로 바꿨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네. 전술의 다양성, 경우의 수를 많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건 전술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뭔가 이 교체 카드를 활용하기 위한 어떤 그런 새로운 방안들을 그냥 본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만이 있는 구단들도 있을 수 있고 왜 네. 그러냐면 22세 이하 선수들의 기량 클래스들이 조금 떨어지는 팀들 대부분의 맞아요. 선수들이 특출난 선수들이 없고 이런 팀들 같은 경우는 그냥 23세 이상의 선수들로 베스트를 짤 수가 있고 그것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는 길인데 지금 제도는 교체 투입 제한 조건을 두면서 강제적인 조항을 두는 거니까 그거는 분리할 수 있죠. 예, 바람직하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나이로 그거를 자른다는 것이 그러면 23세 이하 선수들도 있잖아요. 23세 선수. 작년까지 22세 뛰던 예, 작년에 선수. 22세였는데 23세 한 살 많아요, 더 많은 그런 선수. 선수들도 있고 24세인데 만 22세면은 한국 나이로는 24살인 선수도 있고 뭐 생일이 지난 선수는 23살인 뭐 이런 선수들일 텐데 어떤 선수들은 나이가 막 들어서 오히려 꽃을 막 피우는 선수도 있고 뭐 어떤 선수들은 뭐 해외에도 있지만 아주 어릴 때는 최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막 했지만 뭐 만 한 22살에부터 확 꺾이는 선수도 있고 선수들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선수들의 사이클이라는 거는 나이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무조건 젊은 선수라고 해서 이 선수들을 많이 투입을 하면 이 선수가 21살, 2살에 경험을 많이 쌓았으니까 당연히 우상향으로 가겠지. 그건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네. 거기에서 또 약간 소외됐던 23살 선수들은 오히려 기회를 받아야 될 때 또 못 받는 불이익. 왜 그러냐면 22세 이하 선수들이 들어감으로 해서 못 들어가는 선수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논리로 따지면 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반대하는 이론 뭐 이런 것도 저도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유망주 육성이라는 거 저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작년에도 젊은 선수들 기회 많이 주면 좋지 뭐 이렇게 그냥 긍정적으로 보다가도 차라리 지금의 취지가 구단들이 자생력을 갖추려면 산하 유스 선수들 이런 선수들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 팀이 그 선수들로 다시 자양분이 돼서 안정된 기반을 갖추는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사실 자생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구단이 중요한데 지금 같은 교체의 어떤 제한 조건을 두어서 그렇게 강제 조항을 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제 생각에는 충분히 그 산하 유스 선수들을 많이 활용한 팀들이에게 그 기준 이상점이 되면 가산점을 매겨서 시즌이 끝나고 뭐 잉여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투자금에서 플러스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런 팀들은 더 그거 가지고 더 투자를 할 수 있고 다른 팀들도 저거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겠네. 우리 선수들 잘 키워야겠네. 기회를 줘야겠네. 이렇게 산하 유스에서 키운 선수들을 팀에 녹여들게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저는 했었어요.
그런 방식이 오히려 정상적이지 않느냐. 특히 올 시즌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계속 편법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나올 수 있는 이른바 편법. 그쵸. 지금 감독과 그 보는 분들은 아마 편법이라고 생각 안 할 텐데. 편법은 네. 아니죠. 엄밀히 얘기하면. 이런 룰대로 하는 거니까. 룰대로 하는 거죠. 네. 이른바 편법은 더 이상 뭐 제가 봤을 때는 1라운드 이상 뭐 엄청난 게 나올 건 없다. 이제 사실 올 시즌이 갈 길을 1라운드가 다 보여줬다. 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말씀대로 또 여기에 반대하는 감독님들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뭐 강원의 김병수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5분 만에 교체를 하는 게 과연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맞느냐, 이 교체 카드 확장에 대한 취지가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에 따라서 또 각 구단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도 달라질 것 같다는 이게 생각이 김병수 들어요. 감독의 가치관이에요. 김병수 감독님은 기본적으로 어떤 가치관이 있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국인 선수도 똑같이 국내 선수로 취급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를 우리 영입해야 돼.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세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축구의 퍼포먼스를 최대한 구현해 놓을 수 있는 성향의 선수, 외국인이 됐던 국내 선수가 됐던 나이는 신경 안 씁니다.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선수들로 꾸려서 100% 그런 거를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데 자꾸 무슨 제도가 네. 동등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차등을 두게 해갖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고 다른 감독들 특히 뭐 전북도 그렇고 울산도 강윤구 같은 뭐 기타 비롯해서 김태현 뭐 좋은 선수들이 있는 20 이하 선수들 이런 팀들은 또 얘기가 별로 안 나오죠. 뭐 그렇기 때문에 시도민 구단 같은 경우는 약간 불만의 목소리를 좀 내는 경우도 있고. 네. 좋은 선수를 보유한 팀들은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선수를 보유하느냐, 어떤 선수층의 뎁스가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작용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사실 제도 자체를 비판했던 김병수 감독에게는 김병수 감독의 철학에는 장지현 의원과 아주 100% 동감하면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저는 김병수 감독의 또 경기 후에 이 제도에 대한 좀 비판이 있었는데 나름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김병수 감독과 강원이 1라운드에서 5명에 전혀 집착하지 않았던 팀이에요. 네. 물론 이제 경기 결과는 뭐 울산의 화력에 아주 좀 안 좋은 결과가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교체만 띄어서 봤을 때는 좀 다른 팀들과는 달리 어떻게 보면 건전하고도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고집스러울 수도 있지만 바람직한 저는 유형의 철학이라고 봐요. 그래서 김병수 감독에게는 저도 박수 보내고요. 저는 이제 아까 장지현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또 동감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이거 모범적으로 한 구단에게는 돈을 주자. 저 그거 돈을 좋다고 주자? 봅니다. 상금을 주자. 아까 결국은 그 상금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잉여금에서? 배당금을 늘리고 네. 그 대신 그 돈을 이제 오롯이 그 구단이 잘 써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그게 가장 좋은데 근데 다만 이제 저는 그 일리 있는 반론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요 룰에 저는 찬성해요. 왜 찬성하느냐? 이제 몇 가지 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차범근, 최순호 레벨이나 뭐 이동국, 박주영 레벨 뭐 이런 레벨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우리 축구가 예전부터 제가 느끼는 바에 따르면 우리 지도자들 혹은 팀들이 그렇게 어린 선수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지를 않아요. 제 느낌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축구 열강, 축구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이건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제가 뭐 가감없이 얘기하면 예전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축구를 하는데 어떤 데 가보면은 이제 중학생인데 보통 중학생들보다 머리 하나 반이 더 커요. 그런 선수들이 뛰어요. 네. 막 에이스처럼. 네. 그런데 그런 선수들이 예전입니다. 일부러 유급시킨 선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은 중학교를 3학년이 아니라 4학년을 다니는 거예요. 유급을 시켜요, 일부러. 그러면은 신체 조건의 차이가 이제 1년에도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 선수가 또 굉장히 잘하는 선수처럼 비춰지고 그 팀의 에이스가 되고 그 팀은 또 나름 성적이 나요, 또. 그래서 어떤 우리의 성적 지상주의 뭐 이런 문화가 지금 또 많은 스포츠계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지만 어린 선수들보다는 지도자들이 약간 저는 전통적으로 조금 그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가급적 어린 선수보다는 좀 더 완성된 선수, 신체적으로도 완성되고 뭔가 이제 그런 선수들을 선호해요. 그런데 그런 게 비단 뭐 초중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위로 올라와서 뭐 실업, 프로 뭐 이런 데를 와도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어린 선수들이 설사 잘하더라도 약간 그것에 대한 다소간의 색안경이 있다. 왜? 네. 성적을 당장 내야 되는 게 급한데 그럴 때는 아무래도 베테랑 선수가 더 신뢰가 가거든요. 믿고 쓰는 뭐 그렇죠. 이런 느낌. 믿고 쓰는 즉시 전력감이고 이 선수가 더 완성된 것 같이 느껴지고 이제 그런 어떤 문화가 저는 조금 있었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어린 선수들을 좀 주목을 하고 좀 써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이른바 그 아까 장 의원님도 말씀하신 그 유스의 육성, 발전, 기용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조금 강제성이 약간 필요한 면도 저는 있었다고 봐요. 그게 저는 뭐 프로팀이 뭐 국가대표 연령별 대표팀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느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연령별 대표팀 위해서 프로팀이 경기력 포기하고 막 그럴 필요는 저도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전체적인 한국 축구의 문화를 보면 그 연령별 대표의 성공 여부와는 상관없이 어린 선수들을 좀 그래도 쓰게끔 하는 게 저는 다른 어떤 축구 선진국 기준으로 봐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린 선수들에 대해서 약간 인색했던 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 22세 룰을 근본적으로는 찬성하는 편이고 돈을 주면 좋은데 돈으로 해결하면 가장 좋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아시다시피 K리그 1등을 하든 뭐 2등을 하든 사실 그 상금도 우리가 많이 없잖아요. 그쵸. 그 상금도 많이 없는데 예를 들어 어떤 팀이 정말로 이 22세 이하 선수들 한 시즌 내내 보니까 출전 시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이 팀에게 과연 얼마의 돈을 줄 수 있을까? 얼마를 금전적으로 유스 발전을 위해서 쓰게끔 보상해 줄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1등 상금을 고려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각 구단들로 하여금 뭔가 어린 선수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육성하고 그들의 실력을 빨리 체크해서 등용할 수 있게끔까지 이어지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그래도 이 22세 이하 룰이 어떻게 보면 약간 필요악처럼 저는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문화가 그런 건 맞아요. 선후배 문화, 또 내셔널리즘. 그것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기사가 이게 연령별 대표팀에 도움이 됐다. 전 그런 기사는 그렇게 좀 달갑진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거 기본적으로 K리그 구단들의 자생력을 위해서 K리그 자체의 어떤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되는데 이걸 네. 갑자기 대표팀에다 엮는 건 여전히 내셔널리즘 문화가 우리가 없다는 거죠. 많고 네, 그게 또 현실인 건 사실이에요. 대표팀이 또 잘 돼서 막 국제대회 성적을 내야 K리그까지도 영향이 미친다. 물론 맞는 얘기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는 그러한 약간의 기형적 문화는 조금씩 개선이 돼야죠. 선후배 문화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저도 한 의원님의 말씀 동감하고 지난 시즌에도 이제도 우리나라 현실에는 필요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당장은 그래도 그런 선수들, 젊은 선수들의 기회가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잘 안 주기 때문에 선배들이 있고 이런 선수들에게 좀 강제적으로라도 좀 기회를 주면서 거기서 출전 기회가 많아지면 또 뻥 터지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 지금도 보면 울산이나 포항 같은 팀은 아주 첫 라운드부터 여유만만하게 맞아요. 이 제도를 활용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울산의 예를 들면 강윤구 선수 45분 충분히 시간을 줬어요. 강윤구 선수 충분히 시간을 주고 나서 이제 후반전부터 이동경 선수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울산이 이청용, 이동준 선수를 또 맞바꾼 이후에 후반전 35분쯤에 김인성, 김지현 선수 빠질 때 힌터제어 선수와 김민준 선수가 들어갔는데 김민준 선수가 또 2000년생 22세 이하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울산은 또 여유 있게 후반전 42분에 또 다른 22세 이하인 김태현 선수까지 투입을 했으니까 울산은 실제로 3명이나 그러네요. 경기에서 활용을 했으면서도 굉장히 여유롭게 그러니까 우리는 경기도 그날 5대0으로 잘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룰에 있어서도 굉장히 모범적이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줬던 게 울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겁니다. 이 룰이 있음으로 인해서 물론 이제 시도민 구단들이나 재정적으로 여태까지 이게 격차가 좀 났던 상황에서 사실은 좀 그리고 또 구단들 가운데에서는 후발주자 구단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구단들은 전통적인 그 유스의 강팀들 전통적인 울산이라든가 포항이라든가 지금 서울도 사실 괜찮고 수원도 사실은 괜찮죠. 네. 그 가운데서 또 김태환 같은 선수도 나오고 하는 건데 이제 전통적인 그런 유스가 좀 강했던 구단들 그리고 지금 또 투자를 많이 하는 구단들에 비해서는 후발주자 구단들이라든가 시도민 구단들이 좀 핸디캡이 있는 건 사실이나 그런데 우리가 이제 프로 구단을 이제 운영하라는 이제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는 사실은
뭐 경기력 그거 가장 중요하죠. 경기력 가장 중요해서 그걸로 이제 팬들 모아와야 되고 그건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어떤 지역에서의 어떤 스포츠 함양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는 어린 선수들의 어떤 개발이라든가 발전이라든가 이 부분도 사실은 프로 스포츠 전체의 지상의 목표는 아니에요. 이건 약간 좀 마이너할 수는 있지만 어린 선수들을 계속 육성 발전시켜서 전체 그 나라 리그를 풍성하게 만들고 풀을 굉장히 좀 두텁게 만들고 이런 거는 사실은 프로 구단의 목적 가운데 하나에는 포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가대표는 신경 안 쓰더라도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제 후발주자 구단들이라 할지라도 저 구단은 22세 룰을 아주 뭐 웃으면서 쓰네, 여유롭게 쓰네 이런 거를 보면 사실은 구단이 좀 어려운 거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계속 잘 준비해서 앞으로는 우리 팀도 이제 22세 걱정을 좀 없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수준으로 모두가 이제 같이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금은 약간은 요 룰이 과도기다? 좀 필요하고 감독들의 어떤 그러한 교체 패턴은 올 시즌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줄곧 볼 것 같은데 지금 정순주 아나운서 정확하게 표현하셨어요. 과도기. 그러니까 약간은 필요학적이지만 저는 그 룰에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이 룰이 있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구단 간의 차이에 의해서 현재로서는 이런 이른바 편법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지도자 뭐 감독분들을 욕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주어진 제도, 룰, 시스템 안에서 나름의 자기가 생각하는 최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지도자를 비판하기보다는 이거를 이제 갖추고 미리 준비하지 못한 사실은 궁극의 책임은 저는 구단에게 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구단들도 사실은 말씀드렸던 대로 뭐 어려운 구단들도 있고 늦게 출발한 구단들도 있는데 이거를 똑같은 잣대에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결국은 이 구단들도 유스 문제에 앞으로 점점 더 신경을 쓰고 쓸만한 유스 선수를 키워내든지 아니면 최소한 뭐 임대라든가 데려오든지 이러한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구단들을 좀 빨리 올라오도록 만들려면 이 약간은 강제적인 룰이 처음에는 조금 끌어줄 필요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정순주 아나운서 표현대로 과도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과도기예요. 그래서 과도기 정책이라서 100% 퍼펙트한 지금 제도가 아니죠. 네. 여러 좀 잡음들이 나오잖아요. 이미 벌써. 거기 그거 자체가 이미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동안 오랜 기간 축구가 구현해온 기본적인 3명 교체. 예. 그거를 22세 이하 선수를 넣지 않는 팀은 2명으로 제한한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2세 이하 선수들 이 추천시키는 팀들 5명으로 늘려주고 뭐 하는 거는 4명이나 5명 이렇게 늘려주는 제도로 뭐 바꾸거나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근데 기본적으로 팀 자체가 그동안 오랫동안 3명 교체를 통해서 베스트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기본은 어느 정도는 유지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저는 그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특히 유스 선수들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뭐 지금 재정이 사실 힘들죠. 코로나 시국에 또 많이 힘들었고 하지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된다면 분명히 이제 토토 잉여금이나 뭐 여러 가지 분배되는 금액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꽤 지분이 큰 금액들이에요. 그런 금액들에서 조금 더 동기부여를 산하 유스 선수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심어주기 위해선 물론 적은 액수일 수도 있겠지만 구단 입장에서는 그 돈도 상당히 큰 금액으로 받아들이는 구단들도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되고 그래서 오히려 리그 내에서 제도를 억제하지 말고요. 끝나고 평가를 해서 분명히 잉여금을 좀 나눠줄 수 있는 시기는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점점. 그렇게 해서 일단 리그 자체는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는 자연스럽게 좀 진행을 시키고 구단에 대한 어떤 혜택은 향후에 다른 방식으로 좀 주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지 않느냐라고 한번 생각을 했던 거고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프로축구연맹에서 방금 장지현 의원님 그 약간 발상의 전환인데 이제 장지현이 합리적이라니까요. 저런 게 있어. 그러니까 뭐 괜찮은 그때가 있어요. 제가 네. 항상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괜찮은 때가 있는데 제가 올 시즌 말고라도 이제 예년까지만 하더라도 3명에서 이제 페널티를 줘서 사람을 줄이는 거잖아요. 이 룰을 잘 안 따르게 되면.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3명에서 잘한 팀을
어드밴티지를 주는 게 낫지. 그치. 세 명에서 못한 이거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팀을 그 얘기. 페널티를 주는 거는 별로다. 시도민 구단이라든가 뭐 좀 유스가 현재 조금 융성하지 못한 구단들이 사실은 유스에서만 차이가 납니까? 베테랑 멤버에서도 차이가 좀 나고 그럼요. 외국인 멤버에서도 차이가 조금 나죠. 보통 유스가 약한 곳이 그렇다고 우리가 베테랑이 더 세다 이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모든 구단들이 앞으로는 어쨌든 유스를 육성하고 발전하고 활용하고 등용하는 데 있어서 점점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리그가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룰은 언젠가는 없어져도 돼요. 못하는 걸 벌을 줄 생각을 하지 말고 잘하는 쪽에 그냥 상을 줘라. 그러면은 코로나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 4명, 5명 이렇게 잘하는 쪽은 그걸 얹어줄 수 있고 그 대신 3장에서 더 줄이진 말자. 저 일리가 있어요. 괜찮았어요. 요 발언 아마 K리그 많은 팬분들도 그래요? 장 의원님의 요 아이디어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연맹에 들어가고 웬이에요? 싶습니다. 갑자기? 뭘로요? 네? 뭘로? 그냥 해본 소리 웃기려고. 아이가 진짜. 어쨌든 알겠습니다. 2021 시즌 K리그 교체 카드가 확장됨에 따라서 분명히 이슈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말처럼 이게 과도기인 만큼 조금 더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가고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올 시즌은 이 룰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들이 어떻게 조금 이 룰을 잘 이용하게 될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린 선수들이 빛을 보는 선수들은 또 누가 있을지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월요일 날 찾아오도록 할게요.